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 기호철입니다. 여러분, 자살 예방 교육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다양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하면 오늘 보게 될 이로울과 캔들,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서 만든 높이 날아올라 새롭게 라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의 생명사랑 틴틴교실, 한국생명에 전화해서 하는 I love you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살예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강의도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각 단위학교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게 운영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학생 자살 예방 교육인 이로울과 캔들에 대한 주요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 계속해서 내용들이 좋아지고 이미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크립트도 잘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강의 시에 이번 멘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경기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로울은 40분씩 2차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캔들은 45분씩
4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차시를 시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약 1시간 정도 스크립트를 함께 보며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홀은 저희 훌륭하신 전문 상담교사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고, 캔들은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캔들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목표는 삶과 죽음의 이해, 자살과 자살 예방의 이해, 가장 가까운 상담자 되기, 실천하는 네트키퍼 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를 자세히 보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삶, 그리고 살아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목표로 하는 방식의 교육을 1교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교시는 사실 비대면 온라인 진행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표정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교시는 약간은 철학적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죽음과 삶이 아니라 약간 자존감 키워주기와 같은 내용들로 1교시를 대체하셔도 됩니다. 2교시, 3교시는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차시까지 시간적 한계가 있다면 2교시와 3교시, 이 2차시만이라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교시는 실제 실천하는 네트키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이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이 1, 2, 3, 4교시 모든 교시를 무조건 하루 만에 다 진행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매주 1차시 또는 2차시씩 운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1차시 스크립트를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은 캔들입니다. 캔들 교육은 삶과 죽음을 건강하게 이해함으로써 나와 타인을 소중하게 지키고 친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며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 대한 도입 부분이죠. 우리는 총 4시간의 교육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밝게 빛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제1장 삶과 죽음의 이해입니다. 만약 4차시 구성이 아니라면 내용을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수정하여서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제시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그럼 좋아하시나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계절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이처럼 계절은 계속 순환합니다. 물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아도 계절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도 오고 겨울이 끝나면 봄이 또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계속되는 변화를 보여주면서 변화는 우리가 사는 자연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다. 즉,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그럼 어떤 그림일까요? 사람의 인생 단계별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갓난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시기에 멈춰 있을 수 없고 멈춰 있지도 않습니다. 라는 스크립트를 볼 수 있죠. 자연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끝을 겨울이라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람의 인생 주기의 끝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 스크립트로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지만 다시 쇠퇴해지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주기입니다. 바로 죽음 쇠퇴, 누구나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약간 의미지향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는 1교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교시는 목차가 이러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삶, 그리고 살아감. 삶과 죽음, 즉 살아간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삶,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도 언젠가 죽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개체는 탄생, 성장,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는데요.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별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면 천국 혹은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혹은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각자의 종교, 신념에 따라 죽음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관점도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강아지, 부모님 모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꽉 차서 넘칠 수도 있겠지요. 우주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이쯤 되면 조는 친구들도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흥미를 또 잃어버린 친구들도 많겠지만 적절한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신다면 또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쪽 죽음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신념, 종교,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 기분, 이미지, 단어들이 생각나는지 발표해 봅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별로 전지, 메모지 등에 적어보는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네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정적, 이미지, 물리, 현상적, 철학, 영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렵지만 죽음이 가진 이미지는 대체로 밝고 희망적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부정적이지만 누군가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죽음에 대해 생각, 표현, 방법, 인식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열어가려는 어떤 교육 의도,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둘둘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죽음을 경험하였는지 조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가까운 친척의 노안, 갑작스러운 사고, 병원으로 돌아가신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함께 지냈던 반려동물과 이별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등을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네, 조별 토의는 학생용 활동지가 실제로 있는데요. 메일 주소를 또 설문지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각 반의 죽음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도 이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감정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걸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제 바로 다음 스크립트에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 애도 프로그램에서도 교육하는 감정 변화 모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해주지 않고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 즉 사별을 한 사람은 대부분 4단계의 감정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별 직후에는 무감각하거나 혹은 큰 충격에 빠져서 다른 생각조차 못하는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슬픔, 그리움, 함께 나눈 시간을 추억하기도 하고
또 때론 죄책감에 후회를 하거나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 사람 없이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현실에 혼란이 오고 우울하거나 허망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재구조화 단계로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계가 사람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한 단계에 머무는 기간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감정이 계속 바뀔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별 후에는 애도 과정, 떠나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데가 있으니 울지 말라고 고이 보내주자고 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슬픔을 감추고 가슴에 담아두다가 더 오랜 기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슬픔은 마음의 상처라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슬픔이 치유되는데 울지 말라고만 하면 그 슬픔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사별 후에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며 어떤 사람은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슬픔이라는 감정의 다른 모습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의 감정이 있지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낼까요? 펑펑 울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슬픔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 채 속으로만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 흐르지 못한 눈물이 마음속 어딘가에 고여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누른 슬픔은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은 슬픈데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은 눈물로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모두 다르게 표현합니다. 슬픔도 슬픔의 표현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간직한 이야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살면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고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나의 존재감까지 사라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감, 슬픔에 대한 교육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고 또 하나의 공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교육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충동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로 살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 사라짐의 부정적인 모습을 함께 이해하고 또 반대로 새로운 관점에도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져주기 시작하는 어떤 교육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죽음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우승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라는 글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사는 오늘은 모두에게 소중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을 1교시 때 하는데요. 2007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에 좋은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당시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활동지에 적어봅시다. 네, 학생 활동 후에 짝과 조별로 내용을 나누거나 전체적인 발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유한함을 알게 되고 유한한 삶,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교시는 학생들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자살과 자살 예방의 이해 2교시 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를 진행하셨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했던 걸 요약하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로 37페이지 스크립트를 보면 오늘 캔들 두 번째 시간에는 죽음과 자살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시작합니다. 생명존중 교육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직접적인 자살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고
바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죽은 학생의 어떤 죽은 원인을 자살이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자살이 아닌데 자살이라고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별, 자살 사안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애도 프로그램이 먼저 시행되고 시기를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죽음의 한 형태인 자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자살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교시는 자살 예방 교육의 총론적인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살이란 어떤 죽음인가요? 자살은 죽음의 한 유형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이기도 하지요.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기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죽음의 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살은 다른 죽음보다 더 아픈 분리, 이별입니다. 자살은 한 개인의 선택 혹은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유명인의 자살이 보도된 후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은 남겨진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유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을 오랜 기간 동안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자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 결과는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겠죠.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교육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42페이지 스크립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별 토의를 통해 청소년이 자살하는 이유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살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네, 이때 활동지를 작성할 건데요. 활동지를 작성할 때 장난식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충분한 발표 이후에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살의 정의입니다. 2013년에 발간된 청소년의 자살,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모한 행동. 어떻습니까?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서 또 살펴야 하는 것들이 학생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교육을 통해서 자살 위기의 친구들을 선별해낼 수도 있는데요. 유난히 집중을 잘하거나 또 생각이 많아져 보이는 친구들 강의를 하면서 잘 살펴주시고 강의 후에 담임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거나 또 모니터링을 또 부탁드리고 이후에 또 추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행동이나 언어 표현, 드러나는 감정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영상을 감상한 후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네, 너 지금 어때? 소중한 사람을 위해 들어주세요. 랩과 이런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또 그 래퍼가 워닝 사인,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었나요? 다른 죽음과는 달리 자살은 언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정서적 징후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특징에 대하여 배우고 다른 사람의 징후를 잘 알아채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자살의 징후에 대해 조별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는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정리하고 발표해 봅시다. 한 5분, 10분 정도 토의하면서 활동지 또는 전지에 정리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때 또 잔잔한 음악이 깔아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로 언어적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살,
죽음을 언급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표현들도 많습니다. 그냥 늘 하던 말투대로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표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투였지만 죽음에 대해 겉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속으로 많은 고민들과 괴로움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언어적 징후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다음 징후는 행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식욕부진, 거식증 또는 식욕과다, 폭식증, 수면 부족, 수면 과다, 평소 아끼던 소중한 물건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자살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낙서나 유서 같은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SNS에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외모와 청결에 무관심하거나 자살 방법을 검색, 도구를 모으기도 합니다. 네, 정서적 징후로는 우울감이 길어지고 의기소침하거나 고립감, 짜증, 분노, 모든 일에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의미 없어. 그런 거 뭐하러 해? 이젠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특별한 말도 없이 시무룩하는 등 평소와 완전히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적 가수 방탄소년단 Love Myself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도 한번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분위기와 마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조별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네, 2018년 157명의 청소년이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가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다음으로 바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보기입니다. 다른 말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잘 듣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억양으로 하는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합니다. 간혹 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작은 표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재밌는 활동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듣기의 중요함을 알기 위해 안 듣기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짝꿍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안 듣는 역할, 진 사람은 말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 사람은 짝꿍에게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수업 시간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 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1분 동안 아주 세세하게 열심히 이야기하게 하고 이긴 사람은 일부러 듣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친구를 돕는 방법은 말하기입니다. 우리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상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친구의 비밀 유지를 위해 혹은 친구의 말과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친구를 둔 친구들이 더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선생님께 말할 걸, 비밀로 지켜주지 말 걸 이렇게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친구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말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기 퀴즈로 오늘 시간을 정리해 봅시다. 네, 이 퀴즈의 정답은 퀴즈로 풀어봐요. 혼자 고민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는 자살 예방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답을 풀어보도록 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살 예방은 나를 위한 것, 너를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잘 아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나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이제 구호처럼 외쳐보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 후에 2교시를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 스크립트는 최고의 친구는 당신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고 있을 때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됩시다. 이 2교시는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게 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교시는 가장 가까운 상담자가 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키퍼, 즉 가장 가까운 상담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네트키퍼는 골키퍼의 뜻인데요. 흔히 사용되는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때 위험 신호를 배우고 어떻게 돕는지 배운 것도 네트키퍼의 역할의 한 일부였고요. 3교시 때도 1대1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네트키퍼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네트키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가장 가까운 상담자 되기, 네트키퍼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을 바로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와는 다른 친구를 이해하기입니다. 사진 속 4명의 학생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볼까요? 사진은 서로 다른 성별, 인종, 나이로 보여지는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2-3명 정도 발표해보게 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표정, 성격, 생김새 등 차이점도 있으므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listen, 한자로 경청, 한글로 잘 들어주기라고 표현합니다. 네트키퍼가 되는 두 번째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더 쉽게 엽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네트키퍼로서 친구를 돕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든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잘 들어주면 친구가 자살 생각을 감추지 않고 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친구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며 친구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림을 봅시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 혹은 함께 비를 맞고 서 있어 주는 것 등의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입장과 생각이 아닌 친구의 입장이 되어 친구를 이해해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공감하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면 친구가 어떻게 해주었을 때 위로받는 느낌이 들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자신이 이해받았을 때, 위로받았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감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친구의 감정이 이랬을 거라고 헤아려주는 표현들 모두 공감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공감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상대방 친구는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공감하기를 연습해 봅시다. 이제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시간도 이 3교시 내용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를 나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나와는 입장이 다르므로 뭐가 시끄럽다고 해서 그래? 다른 애들은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친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자율학습 시간이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고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자율학습 시간이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힘들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자율학습 시간이 시끄러워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3명 정도 한번 발표해 보게 합니다.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조용히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친구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제시할 수 있겠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어떤 연습 또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다음 스크립트로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키,
숨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친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영역이지만 그 숨은 의도를 탐색하는데 언어적, 비언어적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깊은 공감을 위한 교육을 3교시 때 진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적 표현과 자세나 표정, 몸의 움직임, 목소리 등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림을 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네, 빨간 점을 집중해서 30초간 바라보다가 까만 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15초만 보고 있어 봅시다. 까만 점 주변으로 없던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착시, 지각 심리 현상을 통해서 직접 활동을 하며 이해를 돕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제의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어 라는 말은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친구의 말을 볼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친구가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얼굴은 슬퍼 보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친구의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네트키퍼로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다 같이 봐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인데요. 비언어적 표현도 한번 봐봅시다. 또 다른 하나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세, 표정, 몸짓, 목소리 톤, 억양뿐만 아니라 몹시 흥분하거나 화가 난 것 같을 때, 불안정해 보일 때, 침착하게 앉아있기 힘들어할 때, 슬픈 표정을 지을 때,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도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언어적 표현만 제시되었으므로 친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친구의 속마음이 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 이 지옥 같은 학교 그만둬야지 라는 이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 3-4명 정도, 2-3명 정도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친구의 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발표를 해보게 하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이처럼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비언어적 표현을 잘 관찰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네트키퍼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의 말과 행동의 의미 찾기, 판단하지 않기, 친구의 감정 공감해주기, 따뜻한 말 건네기, 관심 갖고 지켜보기, 해결 방법 함께 찾기 등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네트키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례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연습인데요. 세모의 이야기와 네모의 이야기가 이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두고 고민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가지 활동을 모두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서 활동이 가능하고요. 모든 별로 원하는 사례를 선택하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모의 이야기와 네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며 네트키퍼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가까운 상담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장면인데요. 진심이란 늘 뒤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워낙 수줍고 섬세한지라 다그치고 윽박지를수록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방법은 하나, 진심이 스스로 고개를 들 때까지 그저 눈 마주치고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말을 접고 생각을 접고 기다리다 보면 진심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그 어떤 잘난 척도 고고한 충고도 고고한 충고도 진짜 위로는 될 수 없다. 위로란 진심이 나누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법이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냥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글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친구 이해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네트키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교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네트키퍼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교시로 실천하는 네트키퍼 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4교시인데요. 캔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 2, 3교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도입 부분에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함께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급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 계획도 세워보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내가 우리 학교, 학급, 지역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어떤 시간인데요. 듣기만 하고 끝나기 쉬운 상황에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이자 또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X 퀴즈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OX 퀴즈를 정리해 볼까요?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별에 대한 슬픔을 분노, 죄책감, 허망감, 우울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정리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살은 사전에 보이는 징후가 있다. 자살은 사전에 보이는 징후가 있죠. O입니다. 자살의 징후 3가지는 무엇이 있었나요? 추가적인 질문을 해봐도 좋죠.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입니다. 다음 질문은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의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주면 안 된다. 네, 이건 정답이 O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고민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죽음이나 자살의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교육해 주는 게 좋겠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살이 좀 위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어디로 연락하죠? 네, 바로 112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이제 경찰 아저씨를 배려해 주는 것도 실제로 있지만 애매모호한 상황. 신고를 했는데 그냥 장난이었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112에 전화를 하는 것이 실수일지라도 위급한 상황에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든 친구를 상담할 때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X이죠. 조언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나요?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복습하는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네, 4교시의 실제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나와 너에게 보다 더 넓은 우리, 즉 내가 속해 있는 학교나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도움기관의 지도를 만들고 앞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목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살 예방 기간에 대한 정보 알리기, 자살 예방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함을 전하기, 삶과 죽음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기, 이외에 네트키퍼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이렇게 실제적인 노력들을 강구하는 시간인데요. 발표하다 보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크립트는 중국 해외 청소년 사례인데요. 중국 사례죠. 중국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왕따 금지 캠페인이 교재를 보면 있는데요. 티셔츠에 메시지를 새기고 NO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폭력과 왕따 금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육대회나 축제용 반트를 만들 때 자살 예방에 관한 문구를 새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학교 행사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사례입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매년 9월 10일을 맞이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청소년들이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로 쓴 후 광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 나라 언어로 메시지를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네, 교재 사진을 보면 광교 호수공원 같네요. 네, 수원 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자살 예방, 생명 존중에 관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지역공원에 전시하는 캠페인을 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 제한 없이 오래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므로 생명 존중 및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017년도 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 20년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강조되고 매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이죠.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토의하며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 반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 세계 전 학교 모든 청소년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참여하자는 메시지, 참여 독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캠페인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캠페인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광고 등 매스컴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캠페인하는 것을 보았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 방송, 재난 및 이웃나라 난민 돕기 캠페인, 수해 피해 돕기 캠페인, 구세군 불우이웃 돕기 등이 모두 캠페인에 속합니다. 우리가 애플데이 때 사과 캠페인도 많이 하죠. 교문 앞에서 캠페인 하는 것도 모두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스크립트로는 위 사례처럼 최근 동물학대 범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에 대한 생명의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외에도 어떤 동물에 대한 것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함께 토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것, 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102페이지의 스크립트를 보면은 어떤 기획서를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이 4교시의 시간은 캠페인 기획 요령에 대해서 또 배우고 참고하시면서 실제로 준비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위클래스 또래 상담반 아이들과 또 함께 기획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학급에서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전부 다 이제 캠페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요령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읽어보시고 또 기획안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6페이지 스크립트입니다. 우리 동네 헬프네트 만들기. 네, 우리 동네에 경기도 내에 많은 헬프네트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청소년상담전화, 종교단체도 있고요. 위센터, 위클래스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나 등등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안의 도움시설에 대한 이해, 맵을 함께 만들어 보며 잠재적으로 위기의 학생들이 자연스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게 하는 시간이 이제 다음에 진행됩니다. 또 네트키퍼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맵을 만들어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매년 9월 10일 WHO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에서 지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 전 세계에서는 저녁 8시에 모든 불을 끄고 창가에 촛불 하나를 켜둡니다. 자살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캔들이라는 교육으로 모이게 된 것은 누군가를 돕고 살리기 위한 불빛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안타깝게 떠나가지만 이러한 죽음을 슬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약속을 하는데요. 네트키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여러분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다짐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캔들 수업을 들은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을 낭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듯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세워볼까요? 그럼 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며 낭독하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땡땡땡은 청소년 또래 생명 지킴이 네트키퍼로 활동하며 주어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진정한 생명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마지막 멘트를 하고 4교시를 마무리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실천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소중한 친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4교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1월 캔들 자살 예방 교육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각 학교와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유연하게 준비하셔서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하루에 자살로 죽게 되는 청소년의 통계 수치를 따졌을 때 오늘도 역시나 자살로 죽었고 죽을 친구가 있을 겁니다.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노력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각각의 장소에서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